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이제 과거에 투자자문사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시 담당자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었는데, 이제 2025년도 1월 31일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가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될까? 굉장히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에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 투자의 기초가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리고 실제 제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뭐 유동성을 검토를 하거나 또는 이제 상대 강도를 검토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식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고, 국내 시장이나 또는 미국 시장에서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는 방법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전달할까? 여기 찔끔 이야기하고 저기 찔끔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이 장벽이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주식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거는 뭐 PER이 뭐고 EPS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곳은 다른 데서 가서 보시고, 투자를 할 때 정말 실전적으로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텍스트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샘플로 이걸 보세요 저걸 보세요 하면은 머리만 복잡하니까 글로만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엑셀로 좀 적어봤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그냥 좋은 종목 사가지고 막 바이 앤 홀드 해가지고 퍼먹는 그런 것도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 투자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사고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임이에요. 누가 빨리 이걸 구축하느냐, 그리고 이걸 계속 머릿속에 돌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물어봐요. 누가 물어봤을 때, 야, 지금 시장 투자 가능한 시장이니? 그러면은 그냥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내가 보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시장은 투자 가능한 것 같아 라고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1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럼 2번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컨셉이 뭐냐.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주도주를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투자 비중을 더 선정할 건지, 그리고 그 컨셉에 속하는 종목들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건지, 그 다음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종목 교체의 기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어떤 무공서를 뭐 무협지에서 어떤 주인공이 아무리 좋은 무공서를 만나더라도, 요즘은 뭐 하루아침에 무공이 뚝딱 이제 뭐 익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무협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단계별로 이제 무협지에서도 무공을 자신이 익혀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거는 루틴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미장이나 이 순환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미장은 한국 사람이 구축하기가 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먼저 국장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장은 지금 투자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1번부터 5번은 제가 주로 하는 방법들인데,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업종 쏠림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데이터로도 매번 드리고, 텔레그램에 이제 비공개 채널로 오신 분들한테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보면 시장이 안 되면 일부 업종만 살아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데이터로 만들어서 시각화한 거예요. 또는 이제 피어 앤 그리드라고 하는 지표를 국산으로 이제 국내 지표로 그 CNN에서 하는 것들을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오실레이터로 또 변환을 해본다든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내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꾸준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일부 이제 퀀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선을 모두 이탈하면 매수를 하지 않거나 투자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그럼 내가 비중을 줄인다면 얼마를 줄일 건지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미리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미국에서 저는 이제 CNN에서 계속 나오는 뭐 피어 앤 그리드 지표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그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굳이 주식 비중을 100%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 비중을 90%나 80%를 하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국내의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거나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뭐 위험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뭐 미국 나스닥이 뭐 월봉 종가가 뭐 6개월 평균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현금 비중을 높인다, 뭐 이런 이제 로직들도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코스닥 지수 말고 나스닥 지수가 이제 5일과 10일과 21선 3개를 모두 이탈하면 매수를 하지 않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이거 하나만 보고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좀 교집합이 되고 좀 위험해지는 구간들이 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계획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피하지 못합니다. 다만 초반에 점진적으로 떨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3번, 4번 다 당할 때 나는 한 번, 두 번만 피하더라도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체계화된 것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보죠. 시장이 지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관통하는 컨셉은 뭘까? 섹터, 주도 섹터가 뭘까? 그럼 시장을 돈을 벌려면은 단순히 밸류에이션 싼 거 사거나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안 통해요. 유동성이 철철 넘치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식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또 미국에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랑 시장에서 먹히는 컨셉이 뭘까? 근데 이 컨셉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막 일회성적인 어떤 테마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선두주자가 이미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나도 이 산업에 뛰어든다, 이런 M&A 주식들 말고요. 결국 이제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전력기기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AI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고, 조선이 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쉬운 거는 루틴화된 뭔가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장마감하면은 저도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텔레그램에서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장마감하면 투신이랑 연금 3호가 뭘 살까? 상위 50 종목. 예를 들어 저는 뭐 금액 기준으로도 상위 50 종목을 뽑아보기도 하고 각각의, 또는 그 평균을 내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뽑아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상위 종목 50 종목에 공통적인 컨셉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뭐 산업재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부각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바이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매수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 매수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이거를 장마감하고 수급들을 좀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고 정리를 하다 보면, 그걸 개별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이 숲이 대략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바이오 뭐 어떤 컨셉들 한 5-6가지가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매수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놈이냐 강하지 않는 놈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든 국내든. 여기서 이제 3번 이야기를 이제 겹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상대 강도가 센 놈이면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컨셉들을 포트폴리오에 깔고 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 이외에 상대 강도가 약하든지
그리고 특히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 컨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포트폴리오에 전혀 넣지 않아요.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미국장에서 미국에서 열광한 섹터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섹터들이 핀비즈에서도 봐도 좋고 뭐 다양한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데서도 어떤 섹터나 어떤 컨셉이 미국 시장을 흔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국내 시장도 그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수급 데이터가 있으니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네.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상대 강도가 세네. 상대 강도는 뭐 가속화 모멘텀이라고 하는 전략을 봐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분류를 해보든지 또는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도 잡아보든지 또는 뭐 주가 측면에서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것들 1년간의 어떤 표준 편차 대비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높은 거는 이제 크게 변동 없이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가장 센 놈이겠죠. 돈이 계속 들어와야 표준 편차는 낮고 수익률이 높은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컨셉별로 투자 비중을 잡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장을 관통하는 컨셉을 내가 장 마감하고 수급으로도 찾아보고 수급 데이터를 계속 꾸준하게 팔로우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컨셉들이 시장을 계속 좌지우지하는구나. 내가 시가총액 한 1등부터 끝에 것까지 중에서 기관의 매수들, 특히 이제 투신이나 연금이나 또는 사모나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사는 것들을 좀 상위 50등으로만 잘라가지고 계속 살펴보니까 이런 섹터들을 계속 사긴 하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되고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목별로 왜 샀는지 시장에서 거꾸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대충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게 어떤 섹터라서. 예를 들어 최근에 오늘 같은 뭐 로봇이 올라갔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적보행 로봇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뭐 새로운 어떤 컨셉으로 시장에서 테슬라와 연동돼가지고 뭐 로봇 또는 삼성과 연동돼서 로봇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컨셉별로 투자 비중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어떤 그게 다른데 저는 이제 우리가 컨셉이라는 게 국내 수급이 돌거나 글로벌로 수급이 도는 어떤 컨셉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보통 제가 보니까 한 3가지에서 적으면 3가지, 많으면 한 5가지 정도의 컨셉이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한 가지 컨셉이나 섹터를 저는 이제 20% 정도로 해서 5개를 깔면 한 100%고 그 중에서 현금 조금 확보한다고 하면은 뭐 최대 해봐야 리스크 관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의 어떤 컨셉이나 섹터를 20% 이상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한데 그 이상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산업재라고 해가지고 산업재 내 뭐 조선, 로봇, 방산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들고 있는 거면은 뭐 30%까지 해도 문제가 없는데 조선 하나만 20% 이상을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컨셉은 아닌데 주가가 한 번씩 리바운드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특히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상반기에 많이 먹은 것들을 또 팔고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많이 쩔어 있던 것들을 사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한 번씩 이제 그 6개월 단위로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통 이제 8대2로 많이 하죠.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80%를 잡고 또는 이제 시장을 관통하지 않는 컨셉을 20%를 잡는데 이것도 돈이 도는 컨셉이어야만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을 체크하고 거기서 이제 상대 강도가 낮은데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 강도는 약한데 유동성은 가끔씩 이제 계속 꾸준히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열심히 20%를 투자하지 않고 다만 이제 시기별로 항상 보면 연간 단위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이제 바꿔주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주의해서 보는 경우인데 요거는 뭐 디테일한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지표를 보고 고민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관통하는 컨셉을 내가 어떻게 찾아낼 거냐. 주도주는 수급이라. 국내는 수급, 미국장은 어떤 섹터가 상승률이 높은지, 그 다음에 뭐 상대 강도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하던지, 그걸 모르겠으면은 뭐 GPT를 활용해가지고 상대 강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어떻게 찾아내면 좋을까, 그걸 구글 콜앱에서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구글 콜앱에서 돌릴 수 있게 코드 짜줘,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상대 강도가 센 놈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ETF를 활용해서 상대 강도가 센 놈들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별 투자 비중은 보통 이제 맥시멈으로 한 섹터별 20% 정도 잡아가는 게 낮고, 그 이상을 가져가기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을 이제 선정하죠. 컨셉에 속하는 종목을 고를 때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 컨셉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아야 합니다. 매출 비중이 관련된 게 10%와 80%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이 그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에서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이제 잡주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실제 이제 미국의 어떤 AI 변화가 있는데 그게 과연 국내 중소기업까지 낙수 효과가 있겠느냐. 그게 낙수 효과가 진짜 발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디어의 컨셉이랑 섹터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내가 선정한 종목이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형주가 좋고, 컨셉별로는 저는 이제 2개에서 한 3개 종목 정도를 수혜될 기업들로 찾아보는데, 가급적 대형주,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뭐 수출 데이터를 꾸준히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꾸준히 뭐 보고서를 보거나 데이터로 뭐 확인하시는 분들은 추정이익,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주가가 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 컨셉에 속하는 종목들을 고르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으면서 상대 강도가 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보는데 기술력이나 좀 비슷한 비즈니스가 있는 애들이 올라가든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종목들을 1개, 2개 또는 2개, 3개, 2개씩 고르면은 5가지 섹터를 하면 10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골라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종목 교체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가 세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데 그 안에서 이 회사가 낙수 효과가 있어서 얘도 유동성이 계속 다시 공급될 수 있다라고 간주될 수 있는 회사라면, 뭐 수출 데이터가 괜찮고 뭐 일정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고, 뭐 미국이 어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국내에 관련돼서 수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뼈대가 아니고 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수급이 좀 비워진 거를 매수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1번으로 나는 수급이 비워지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뭐 저의 어떤 멤버십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는 투자 스토리를 빨리 찾아봐야 되고, 그 투자 스토리가 완성되면은 다른 종목으로 바꾸든지 팔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특히 뭐 증설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면은 뭐 매도를 하든지, 또는 뭐 수출 데이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뭐 매도를 하든지, 또는 이제 주도주라면은 고점 대비 이제 2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로직이 있다면 20% 이상 떨어지면은 비중을 좀 줄여보든지, 아무리 좋더라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그 방법을 구축해야 되는 게 기초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그러니까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봐야 답이 없고, 주식 투자는 이 시세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시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실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대부분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막 이제 과몰입돼가지고 이게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나 미국에서 시장에서 주식에서 큰 돈 벌려면 시대적 흐름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야 이렇게 베타가 높은 것들 고르다가 박살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가 높은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1번이 항상 머릿속에 내가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업종 쏠림을 체크한다거나 또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막 깨질 수 있다거나 또는 미국 시장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발표하는 시기던가 또는 금리의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답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들로 내가 지금 시장이 지금 투자 가능한지 이 머릿속에 이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사고를 계속 구축해야 되겠죠. 이게 근데 국장은 가능해요. 국장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인데 이게 미장부터는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미장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 미장은 저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시장은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보기 위해 국장은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미국 장은 수급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리스크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매크로는 이 시장이 붕괴되는 거는 매크로가 원인일 때가 많고 매크로의 원인으로 붕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크게 변화하는 데이터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HAA 전략이라고 하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 카나리아 자산이 있는데 이 카나리아 자산의 팁 모멘텀이 음수이면 뭐 포트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거나 또는 이제 미국 기업들, 미국 이제 산업들을 대상으로 뭐 업종 쏠림 지수가 너무 이제 많이 내려와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미국도 이제 상대 강도와 신고가 주식들로 컨셉을 추적해야 됩니다. 미국은 수급 데이터가 없어요. 개별 종목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센지, 어떤 주식들로 관통하는 컨셉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장 마감하면 매번 이제 S&P 500이 신고가 난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뭘 보고 할지를 다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내가 미국 주식 투자가 그냥 국장처럼 막 주식만 하기에는 내가 아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자산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왔다 갔다 하는 HAA 전략으로 한 30%를 깔아요. 이건 매월 리밸런싱 해요. QQQ와 관련된 이것도 인버스 50% 깔고 QQQ 대신에 뭐 XP 모멘텀 주식으로 깔면서 뭐 PSQ라고 하는 인버스, 나스닥 인버스를 투자하는 위험할 때 자동으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걸 이제 매월 이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한 달 단위로 리밸런싱을 해요. 여기서 요 전략은 30%를 비중을 줬고 이 전략은 30% 하다가 20%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요거를 이제 레버리지 ETF도 쓰거든요. 그래서 20% 정도로 할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학개미 국내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보관 금액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매월 이것도 리밸런싱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쪽은 기계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고른 주식은 한 30%로 여러 가지 이제 한 열 몇 개 종목을 한 1.5% 비중으로 그냥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인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특히 이제 4번에서 컨셉에 속하는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 의사결정을 약간 미국에선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과 달리 이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종목들이 눈에 있어요. 국내 시장은 그게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AI도 진퉁은 다 미국에 있고 뭐 유기농을 먹는다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주식도 있고 또는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분리수거가 안 하는데 그걸 하는 사업도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는 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거, 뭐 원전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은 기업의 IR 자료나 최근에 발표한 이제 실적 발표를 에드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글 크롬으로 돌려서 또는 GPT를 활용해서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이제 우리가 일부 헤지 펀드들, 선수들이 이제 최근에 사들여간 주식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거꾸로 분석하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수급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매일매일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기 단위로 이제 매수한 종목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주요 투자자들이 매수한 거를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고
아, 얘네들이 이런 거를 편입했는데 이걸 왜 샀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했을 때 내가 이해가 되면은 사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 교체도 국장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유리한데, 미국 시장은 오히려 이제 산업의 성장이 가능한, 이런 산업의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니까 떨어지면 사면은 다시 주가 복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이 좀 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현실화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가서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뒤통수 맞을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내가 막연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을 때 그게 실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한국 시장은 좀 더 이제 그 짜릿하게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이제 정교한 루틴을 가지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을 이렇게 매월 리밸런싱 하는 전략을 할애를 해서 깔아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국장은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고, 그 매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길게 끌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컨빅션을 가지고. 근데 사실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국내의 기업들이 대부분 시크리컬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6개월 바짝 상승하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반년 오르고 반년 죽어버리든지, 그런 경우들이 국내에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렇지 않고 미국장은 좀 더 시계열이 긴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사라, 오르면 팔아라, 뭐 이거를 이제 반복해야 된다. 어찌 보면 박스피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들이, 결국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히 매매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시장을 관통하는 이거를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섹터가 뭔지, 컨셉이 뭔지, 그걸 찾은 다음에 그쪽에서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끌고 가면서 이제 교체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사람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의 기초는 머릿속에 내 사고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각 구간별로 디테일한 것들을 셋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들이 셋업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자꾸 이제 그 파일들을 던져드리면서, 아, 요새 그 시장을 관통하는 컨셉 중에 그 예를 들어 뭐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봅시다,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떻게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이 뭐다, 또는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이 중에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시장을 관통하는 것들이 이런 거고,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들이 뭐 산업재인 것 같은데, 뭐 산업재를 많이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미국 시장에서 유사한 것들이 이런 거다, 뭐 전력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이 좀 이쪽은 많이 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교체하자.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람은 남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남이 어떻게 그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옆에서 보면 그 자기도 비슷하게 이제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로서 그때 당시 친구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들과 이야기할 때 좋았던 거는 뭐냐면,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 점차 기관 투자자스럽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저만의 것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 거고, 여러분들도 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사고를 가진다는 거를 들었다면, 나는 1번부터 6번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그 사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그 각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나는 이런 사고 체계를 구축하겠어, 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내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회전을 시키면서 계속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돌릴 것이냐. 이걸 한번 회전시켜야 계속 회전이 되는 건데, 이걸 회전시켜 보면서 각 구간별로 내가 뭘 보고 의사결정을 할 건지 다 하나씩 그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렴풋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렴풋하고 실제로는 저는 이걸 다 엑셀로 다 구축을 해 놓은 거예요. 엑셀로 각 구간별로. 여러분들도 각 구간별로 엑셀로 구축을 하고 포트폴리오까지도 내가 어떻게 그 쉽게 변경을 할 건지 그걸 다 체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 시장에서 게임에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이제 뭐 한두 종목 잘 잡아서 승부 보고 제대로 된 승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큰 금액을 굴리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작은 금액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컨셉들, 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채널들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다 이 구간과 관련된 것들을 각 구간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요. 그 다음에 장마감하고 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를, 이거 수급이 좀 많이 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 머릿속의 순환 체계를 계속 돌려보는 건데, 이걸 돌린다고 하는 게 무조건 맞진 않지만, 최소한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